성경 해설 강의 4부에서 다시 인사드리는 저는 윤현주입니다. 2부부터 독해가 시작되는데요.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목적으로 시작해서 주제, 제목 가면서 조금 헉헉거릴 즈음에 이제 도표, 일치, 불일치까지 나와서 좀 수월하게 가는 듯, 그쵸? 그러다가 어법 어휘에서 올커니 이제 드디어 이게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를 만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셨을 텐데, 바로 지난 전 시간 우리 꼼꼼하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던 김도연 선생님께서 출발을 하신 31번부터 드디어 빈칸이 와장창 4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 이어서 32번부터 읽어볼 텐데요. 그 전에 이 빈칸에 대해서 잠깐만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면, 수능 영어에 가면요, 이 빈칸 문제가 총 4개가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31, 2, 3, 4번 어느 하나 거 빼놓지 않고 다 4문제다 어느 정도의 지금 오답률이 높은 그런 문제로 역시 이번에도 여러분들께 검증이 됐었는데, 이 4개 문제가요 조금씩 성격이 다른 거 아세요? 자, 시험지 한번 봐보세요. 첫 번째 빈칸은 주로 한 단어 넣기, 그 다음에 2, 3, 4번 가면서 빈칸이 조금 길어지고요. 빈칸의 위치도 보세요. 지문 제일 처음에 오기도 하고 마지막에 오기도 하고 지문 가운데에 가기도 하고, 그래서 빈칸의 길이와 위치를 다양하게 하면서 총 4문제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빈칸도요 출제의 원리가 있어요. 자, 어디에다가 빈칸을 뚫느냐?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에다가 빈칸을 뚫어요. 따라서 주제와 밀접한 아니면 핵심 어구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빈칸으로 이제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빈칸에 처음 도전하는 친구들한테 이런 조언을 해요. 자, 무조건 처음부터 빈칸을 도전을 하려고 하지 말고, 빈칸 문제를 만났다라고 하면 주제가 무엇이냐, 이거 독해의 꽃입니다. 기본이라고 했잖아요. 주제가 뭔가를 생각을 해두면 빈칸하고 연관성이 있으면서 문제 푸는데 훨씬 부담이 줄어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학력평가니까 저하고는요, 빈칸이 뭘까요? 라고 했을 때 일단 주제가 뭘까요? 생각해보고 주제와 빈칸의 연관관계, 그리고 어디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는지 그 원리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자, 3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은 거의 마지막 문장쯤에 가 있고요. 어디에 있던지 주제와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문제니까 although, 비록 뭐뭐일지라도, 여기까지요. 비록 많은 작은 비즈니스라고 하니까 사업체, 이 많은 작은 사업체들이 아주 탁월한 훌륭한 웹사이트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they는 누구냐면 작은 사업체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실제로는 can't afford, afford가 여기서 중요한 단어네요. 뭐뭐 할 여유가 있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는 aggressive 밑에 있습니다. 적극적인 온라인 캠페인을 할 만한 여유는 없더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작은 사업체들이 온라인으로 적극적인 캠페인을 하는데, 캠페인이 뭐냐면 일종의 알리는 거, 홍보 같은 거잖아요. 그럼 처음에 보세요. 웹사이트는 좋은 걸 갖고 있지만 적극적인, 뭔가 공격적인 그런 온라인 홍보, 광고 이런 거 할 여력은 없더라. 그럼 어떻게 되지? One way to get the word out. 여러분, get the word out이 뭘까요? 직역하면 word, 말을 get out, 밖으로 내보내는 거니까 소문내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소문을 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through, 뭘 통해서다? 광고 교환을 통해서입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 연결해 보면, 작은 사업체들, 웹사이트는 있는데 온라인 홍보할 여력은 없고, 그래서 소문내기 좋은 방법은 바로 광고를 교환하는 겁니다. 인데 광고 교환 살짝 모르겠죠? 컷마디에 보니까 전치사, 관계대명사, 아, 일단 여기에 대한 설명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보니까 광고 교환이다. 그게 뭐지? 광고주가 place, 두더라, 놓더라, 게시하더라, 배너를 알죠? 이렇게 막대기 같이 긴 띠 같은 걸 해가지고 이렇게 광고 같은 거 놓는, 광고 같은 걸 하는 배너를 서로의 웹사이트에다 for free라고 하니까 무료로, 광고 배너를 웹사이트에다가 게재하는, 그게 바로 광고 교환이 되는 거구나 하는 거. 그러면 자, 이 2문장 딸랑 읽었지만 무엇에 관한 글인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작은 사업체들,
온라인으로 광고하는데 좀 여력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서로 배너를 그쵸 서로의 웹사이트에다가 배너를 게시하는 그런 광고 교환이라는 방법을 쓰더라가 되는 거예요.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그 다음에 보세요. 예를 들면 그럼 우리는 이제 무릎팍도사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무슨 예가 나올까요? 어떤 식으로 광고 교환을 하는지 구체적인 예가 쭉 나올 거라고요. 그쵸?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가니까 by 뒤에 나오니까요. 자, 전치사 뒤에니까 다 ing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by ing 하면 뭐뭐 함으로써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화가 하나 나오면서 이제 정리를 하나 보다. 뭐뭐 함으로써 광고주들은 어떻게 하는 거구나. 그러면 결국에 이 글의 주제는 뭘까요? 광고 교환으로 작은 사업체들이 온라인에서 광고 활동을 하더라. 그거에 관련된 거구나. 그거에 관련된 거 이제 빈칸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실질적인 예를 한번 봐볼게요. 자, 컴퍼니. 회사는 회사인데 뭘 파나 그랬더니 미용 제품을 파는 회사가 could place. 자, 게시를 합니다. 배너를 어디에다가? 사이트는 사이트인데 어느 사이트? 여자 신발 파는 사이트에다가 그러니까 다른 사이트에다가 이제 배너 광고를 두는 거예요. 게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인철 그 다음 차례로 그러면 신발 회사는 뭐 하는 거예요? 이번엔 배너 광고를 이제 게시를 하는 거죠. 어디에다가? 그쵸. 뷰티 프로덕트 사이트라고 하니까 미용 제품 파는 사이트에다가 그러니까 서로 광고하는 장소 이렇게 교차를 하면서 서로 교환을 하면서 광고비 같은 것을 좀 줄이면서 광고 효과를 누리는구나. neither이라고 하면 둘 다 아닌 거예요. neither company, 두 회사 다 아니더라. 이때 charge 알아둡시다. 동사로 요때 charge는요. 부과하다거든요. 비용 같은 걸 부과하다. the other. 상대방에다가 서로 비용 부과하는 것은 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두 회사 다 서로에게 비용은 부과하지 않는. 그러면서 양쪽에다가 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니까 광고 배너를 비용은 줄이면서 효과는 또 높일 수 있는. 그렇죠? They simply 그냥 하는 게 뭐냐면 change the ad space라고 하니까 광고 공간을 서로 교환을 하더라. 서로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게 되는 게 그게 바로 결국에는요. 계속해서 advertising exchange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거의 구체적인 사례를 여성 신발 만드는 사이트하고 미용 제품 만드는 사이트하고 이렇게 서로 교류를 하더라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광고 교체하는 거, 광고 교류 이것은 gaining in popularity, gain in popularity 하니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특히 among marketers라고 하니까 이러이러한 marketers라고 하면 마케팅 하는 사람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 Do not have much money. 돈이 없어요. 그쵸? 돈이 많지 않은. 그리고 후 이하가 누굴까요? 계속해서 이 마케터들을 꾸며주고 있어요. 돈이 많지 않고 그리고 또 어떤 거? 큰 세일즈 팀, 그러니까 영업팀. 대규모의 어떤 영업팀 이런 걸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러한 마케팅 담당자들 사이에서 특히 인기가 있더라라고 해서 이제 마지막 가보겠습니다. by ing 뭐뭐 함으로써 뭔지는 모르겠지만 자 광고하는 사람들은 발견합니다. 새로운 아울렛을 아울렛 이거 할인 매장만 생각할라. 밑에 보니까 출구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광고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출구를 찾습니다. 어떤 출구냐? reach their target audience라고 하니까 목표가 되는 원래 audience라고 하면 청중, 관중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청중, 관중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광고를 해서 온라인 사람들한테 이렇게 광고하고 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살짝 의역하니까 접속자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 목표가 되는 접속자들에게 이렇게 reach, 닿을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아울렛을 발견합니다. 예요. 뒷부분을 보세요. 자, 목표 접속자인데 they would not otherwise 하면 조심하세요. 이때 otherwise 그렇지 않다면 즉 이런 광고 교환 이런 걸 사용하지 않는다면 않는다면 would not be able to afford. afford 뭐 할 여력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자, 뭐 할 여력이 있느냐라고 하니까 여기에서는 목표 접속자들에게 이제 접촉할 그러한 여력이 없었을.
마침 그 정도 생각하면 되겠네요. 따라서 마지막에 봐보면 광고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출구를 이제 찾은 거예요. 어디? 목표라는 접속자들에게 닿을 수 있는. 어떤 접속자냐라고 했더니 이런 방법을 쓰지 않았더라면 접촉할 수 없는 그러한 목표 접속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출구를 찾았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요, 광고 교환을 통해서 이거잖아요. 서로 사이트에 광고 배너 이런 거를 서로 올려주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면 좋으냐? 결국에는 광고를 서로 교환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되니까 자 봅시다. 트레이딩 스페이스라고 하니까 스페이스가 뭐예요? 공간을 교환하더라, 거래하더라. 요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왜? 이쪽 웹사이트에 배너 광고 올리고 그다음에 이쪽 웹사이트에 배너 광고 올리고 하니까 실제로는 광고 공간 그것을 주거니 받거니 교환하는 거, 거래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보면 getting funded, 자금 지원받는 자금 얘기는 없었고요. 리뷰를 서로 공유하더라라고 해서 뭐 후기 같은 거 리뷰 공유하는 얘기는 없었고 그 다음에 여기는 공장 시설을 빌린다, 공장 시설 얘기도 없었고 TV 광고 얘기 없고요. 그래서 온라인 상이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아까 앞에서는 여기서는 광고를 교환한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광고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서로 교환을 함으로써 라고 하니까 맥락에서 보면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빈칸하고 주제, 자 주제 봅시다. 뭘까요? 광고 교환을 통해서 특히 작은 사업체들은 슬기롭게 또 이렇게 홍보하는 것을 이어가더라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하니까 광고를 교환하더라. 각자의 웹사이트에 서로 이렇게 광고를 올려주더라. 그러면 광고하는 공간을 서로 교환하는 거구나.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래서 빈칸은 곧 주제와 관련되어 있는 핵심 어구나 핵심 표현 이런 것들을 살짝 빼놓고 주제다 보니까 이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표현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근거들이 여기저기 있더라고요. 여기서는 광고를 교환하더라, 이쪽에다 광고 올리더라, 저쪽에 올리더라. 중간중간에 비슷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빈칸이다. 주제나 핵심에 관련된 어구를 빼놓고 반드시 그걸 추론할 수 있는 단서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면 되겠구나를 여기서 딱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32번에서 정리되셨습니까? 그러면 33번도 그럴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3번에 있어서 빈칸은 이제 6페이지로 넘어가서 역시 거의 후반부쯤에 마지막쯤에 있다, 그쵸? 우리 처음으로 도전하는 시험이니까 계속해서 빈칸 맞아요. 주제가 뭘까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티베이션이라고 하면 동기부여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동기부여라는 것은 몇몇의 어떤 원천으로부터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부여다 어디에서부터 등장할 수 있을까 봤더니 동기부여는 maybe the respect, 존중은 존중인데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모든 아이들에게 주는 어떤 존중, 그게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고 daily greeting이라니까 매일매일의 인사입니다. 인사는 인사인데 I gave 뒤에서 명사 뒤에 주어 동사, 명사 뒤에 주어 동사 계속 나오죠. 교실문에서 내가 주는 매일의 인사일 수도 있고 undivided 나누어지지 않은 즉 완전한 어떤 관심, 주의, 집중. 내가 학생들 이야기를 들을 때 완전한 주의, 집중. 이것이 또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거고 pet이라고 하면 토닥토닥이에요. 어깨 토닥토닥 하는 거예요. whether 뭐든지 아니든지 간에 일이 잘 됐던 그렇지 않던 간에 어깨에 두는 토닥토닥. 그쵸? 또는 그리고 accepting smile이라고 하니까 뭔가 포용적인 미소 또는 이제 드디어 쭉 나열하다 마지막에 단순히 사랑해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It is most needed. 그게 가장 필요하게 될 때, 즉 사랑해라는 말이 가장 필요할 때 이제 단순히 사랑해 말하는 것 여기까지요. 계속해서 나열되고 있다, 그쵸? 그러면 이건 동기부여는 몇몇 원천으로부터 올 수 있습니다. 동기부여 어디에서부터 올 수 있냐 그랬더니 자, respect, 그 다음에 매일매일의 인사, 그 다음에 집중하는 거, 어깨 토닥토닥, 그리고 뭔가 이렇게 포용하는 미소, 그쵸?
그 또는 사랑해라는 말 한마디. 이런 다양한 곳에서 동기부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가 되는 거고요. It may simply be asking. 그리고 또 계속해서 동기부여는요. 단순히 이거 물어보는 것도 될 수 있어요. How things are at home. 그러니까 뭐 집에 별일 없니? 이런 것도 괜찮고. 그럼 여기까지는 뭐냐면 동기부여 여러 원천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동기부여는 여러 가지. 근데 이거 전부 다 보면 학생과 관련해서 그쵸? 학생들한테 한다 뭐 한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학생한테 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의 종류인 것 같아요. 학생들한테 주는 존중이다. 내가 문에서 하는 뭐 어떤 인사다. 뭐 학생들한테 귀 기울인다 이런 거니까. 그럼 여기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동기부여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자, for one student. 학생은 학생인데 어떤 학생이냐? considering. 고려하고 있는 학생에게 있어서 학생에 대해서 뭘 고려해요? 여러분 drop out of school 이라고 하면 학교를 중퇴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금 구체적인 얘기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학교의 중퇴를 고려하고 있는 한 학생에게 있어서 it was a note. 그것은 노트였습니다. 짧은 편지였습니다. 라고 해서 이때 it는 계속해서 뭐 동기부여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다양한 동기부여가 있는데 학교 중퇴를 고려하는 한 학생이 있어서 동기부여는 뭐였냐면 노트였습니다. 짧은 편지였습니다. From me. 내가 보낸 거예요. After, 뭐 한 다음에 one of his frequent absences. 여러분 absences. 자, 학교에 있어서 absence는 결석인 거예요. 근데 잦은 결석이에요. 여러 번 결석을 했는데 그 중에 또 한 번을 한 이후에 그러니까 잦은 결석을 한 후에 그쵸? 내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saying that 이하라고 말하고 있는 편지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러 번 결석을 하다가 또 그 다음에 또 결석을 한 번 한 후에 그쵸? 그래서 즉 선생님이 편지를 하나 보냈나 봐요. 편지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He made my day. he는 누구냐면 자주 결석했었던 그 학생. 야, 너는 내 날을 만들었어. made one's day 하면요. 누구누구를 기쁘게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when? 언제? 야, 너 학교에서 내가 너를 봤을 때 난 너무 기뻤어. 너 때문에. 라고 말하는 편지. 이 편지가 뭐가 됐다? 학교를 그만둘까? 고민하는 친구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왜요? He came to me. 나한테 왔어요. 편지를 가지고.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그리고는 고맙다라고 얘기하고는요. 결국에는 금년에 graduate. 졸업도 할 것입니다. 라고 해서 내가 별것 아니지만 이렇게 좀 인사하고 동기부여를 했더니 아이가 이렇게 달라져서 그쵸? 그럼 여기에는 구체적인 사례가 나왔네요. 그러면 여기까지 봐서 일단 저랑 약속한 대로 주제 뭐가 될까요? 교사가 학생한테 줄 수 있는 동기부여. 여러 가지 형태의 동기부여 줄 수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동기부여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마지막에 한번 봐볼게요. Whatever technique is used. 좀 어렵지만 해석만요. Whatever technique라고 하면 어떤 테크닉이 is used. 쓰였든지 간에 정도요. Whatever technique. 어떤 기술이 쓰였든지 간에 학생들은 must know. that 이하를 알 겁니다. 알 겁니다라는 뜻이에요. 자, 뭘 알 거냐? you 뭐뭐. 그러니까 어떤 기술을 쓰든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학생들은 알 겁니다. 자, 뭘 알 거냐? you가 뭐냐면 학생들이 아는 그것, 학생들에 대한 대상이니까 뭐 선생님 정도 생각하면 될 겁니다.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아이들은 알 거예요. 뭘 알까요? 선생님이 나를 지금 존중해 주는구나. 나를 지금 생각해 주는구나. 나를 보살펴 주는 거구나. 이런 걸 알겠다. 정도 내용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어떤 식으로든 동기부여하는 거. 실제로 그걸 또 감동 감화 받은 아이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But 하지만 the concern 관심입니다. 하지만 관심은 must be genuine. 이 단어도 꼭 알아두세요. genuine이라고 하면 진짜의, 진솔한, 진짜의, 진정한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관심은 반드시 진심이어야 합니다. 왜? 학생들은 동사로 full 하면 속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에서는 수동태 되니까 학생들은 속임을 당할 리가 없거든요. 학생들은 속을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관심은 진심으로 해둡시다. 그럼 무슨 말일까요?
어떤 방법을 쓰던 간에 학생들은 알 거예요. 뭐,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선생님이 나를 신경 쓰고 있구나. 근데 조심할 것, 그 신경 쓰는 그 관심, 진심으로 해야지 아이들은 속지 않아요. 진정으로 아이들에게 신경을 쓰면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겠다. 그쵸? 그러면 여기 들어갈 것, 아이들한테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은 선생님이 진심으로 날 신경 쓰는구나를 아실 겁니다. 그거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봐보면 거꾸로부터 가볼게요. 왜요? 답이 1번이거든. 자, 커뮤니케이션. 아이들은 압니다. 부모님하고 의사소통하는 얘기는 전혀 없었고요. 갑자기 여기에서 아이들의 수행을 평가하는 거, 이건 별로 안 좋은 얘기, 그치? 갑자기 여기서 수행을 평가한다는 얘기, 평가 얘기는 없었고요. 자, 그들과 다르더라, 같더라, 다르더라, 이런 관점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keep one's words라고 하면 자기 말을 지키는 거, 약속을 지키다 이런 뜻이거든요. 약속 지키는 얘기도 없었어요. 자, 그런데 care about 하면 이게 뭘까요? 그쵸, 신경을 쓰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앞에 들어가서 봐보면 학생들은 알 겁니다. 선생님인 당신이 아이들에 대해서 신경 쓴다라는 거 분명히 애들이 알 거고, 그때 조심할 거, 여기에서 연결해서 뒤에 concern, 그 관심, 신경 쓰는 거 진심으로 해두어야 아이들이 속지 않을 겁니다. 아이들이 거기에 속을 리가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더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여기에 있어서는 1번으로 넣으면 딱 좋겠네요. 나머지 선택지는 빼버리고. 그럼 봐볼게요. 이 글의 주제는 무엇이냐? 아이들의 동기부여 여러 가지 형태로 할 수 있다. 그쵸? 그러면 아이들은 선생님이 나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구나,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거고, 이 신경 쓰고 관심 가지는 거 어떻게? 진솔하게, 진실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는 거니까, 결국에는 동기부여할 때 진심으로 관심을 가집시다 라고 하니까 care about에 해당하는 내용 빼고 나머지는 해당 사항이 없게 되는, 그쵸?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빈칸입니다 라고 하면 주제와 관련되어 있는 표현이 빈칸으로 등장하게 되는 경우가 많구나. 조심할 거는요, 그렇다고 주변에 있는 표현하고 똑같은 게 빈칸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비슷한 의미의 다양한 표현을 가지고, 그러니까 좀 넓게 읽으면서 핵심이 뭔지, 전달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뭔지, 왜? 그 메시지는 조금 다양하게 다른 표현으로도 가질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진심으로 아이들에게 동기부여합시다. 그럼 아이들은 신경 쓰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겁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33번까지 빈칸이었고요. 그러면 34번 빈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4번 빈칸은요, 맨 마지막에 있어요. 마지막에 보면 as they say, 사람들이 말하듯이 라고 해서요, 이런 식으로, 자, 31번에 한 단어에서부터 출발한 빈칸이 길게 하나의 주절을 넣는 것까지도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 봐보면 공통점이, 빈칸은 결국 주제의 핵심과 관련이 있었구나. 그렇다면 빈칸이 있는 문장은 주제 문장일 가능성이 높구나 라고 미리 짐작하는 것도 괜찮아요. 따라서 여기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중요한 핵심, 주제를 담고 있는 어떤 절을 짠 이렇게 넣으면 되겠구나. 이제 문제 2-3개밖에 안 풀었는데 대략 문제의 출제의 어떤 원리라든가 빈칸은 뭐랑 닮았어요 라는 것까지 이제 보이시죠? 이래서 시험 보고 나서요, 누군가 함께하는 해설이 필요해요. 1번 답은 2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를 꿰뚫어 보면서 출제의 원리를 안 상태에서 공부를 해나간다라고 하면 훨씬 효과적이고 능률적일 수 있잖아요. 자, 가보겠습니다. 문장 제일 앞에 say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예를 들어봅시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여기 뒤에는 that이 생략이 되게 되는데, 그래서 that 이하라고 한번 우리 가정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봅시다가 돼서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공원에 가요. 산책하거나 work out 이라고 하면 운동하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산책이나 운동을 하러 이제 공원에 간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Maybe today인데 오늘은요, you should choose a different park라고 하니까 한 공원에 갔는데 이제 오늘은 좀 다른 공원을 선택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should 하면요,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요, 뭐뭐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권유하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오늘은 좀 다른 공원을 선택하는 게 좋겠습니다. 왜요? 왜요? 글쎄요, 누가 알아요? 아마 it's because 아마 이런 이유일 수도 있을 거예요 라고 해서 어떤 이유냐 봤더니 you need a connection, 뭔가 연결이 필요한 거예요. the different energy 라고 하니까 다른 공원에서 좀 다른 에너지와 좀 연결될 필요가 있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맨날 가던 데만 가지 말고 이제 다른 데 좀 가보자. 뭐 혹시 아냐? 새로운 것에 또 새로운 에너지와 또 이렇게 연결되는 거 그게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run into 우연히 마주치다예요. 아니면 뭐 우연히 다른 사람을 만날 수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다 우연히 사람을 만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냐 했더니 you've never met before, 전에는 결코 만나지 못했던 뭐 그런 사람을 만날 수도 있을 거고, 그쵸? 자, 그런 다음에 낯선 사람을 만나다 보면 you could make a new best friends라고 하니까 새로운 최고의 친구를 만날 수도 있을 겁니다. 친구를 만들 수도 있어요. 어디? 다른 공원에 가서. 그러면 여기까지. 늘 어떤 공원을 갔는데 오늘은 딴 공원을 한번 가볼 수 있을 거예요. 왜? 가다 보면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또 새로운 에너지도 만나고 또 거기서 베프를 또 만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네. 낯선 곳에 새로운 데 가면 또 이런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지? 좀만 더 가볼게요. 자, 이 문장에 있어서 이제 왜 영문법이 필요하고 기본 구문이 필요한지 이런 데서 이제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가볼게요. You never, 여러분은 결코 알지 못할 겁니다. 결코 뭐뭐하지 못하더라 라고 해서 알지 못할 겁니다. 뭘 알지 못하느냐? What great things will happen to you. 여기 What great things, 어떤 멋진 일이, 훌륭한 일이 여러분한테 벌어질지 여러분은 결코 모릅니다. Until, 뭐 할 때까지. You step outside the zone. zone이라고 하니까 어떤 구역, 지역이에요. 지대. 지대를 벗어나는 거예요. 어떤 지대냐라고 했더니 feel comfortable. comfortable이라고 하면 편안한. 그러니까 여러분이 편안하다고 느끼는 지대. 즉 안전지대, 안락한 지대. 여기를 벗어날 때까지는 무슨 일이 일어날 건지 결코 모릅니다. 해석하고 나니까 조금 어색하죠. 그러면 요걸 조금 자연스럽게 never until 있잖아요. never 대신에 우리 not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not until 구문 이런 거 본 적 있으세요? 직역하면 뭐뭐 하지 않다, 뭐뭐 할 때까지. 예를 들면 난 밥 안 먹어, 아빠 올 때까지. 그럼 언제 밥 먹은 거예요? 아버지 오시고 나서 이제 밥을 먹는 거잖아요. 좀 자연스럽게 하면 뭐뭐 하고 나서야, until 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쵸, never 이하다, 뭐뭐 하다, 요런 의문이 구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문 공부하다 보면 not until 구문, not 대신에 never until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해석할 땐 뭐뭐 하지 않다, 뭐뭐 할 때까지도 괜찮지만 읽다 보니까 never until이 나왔다, not until이 나왔다, 그러면 뭐뭐 하고 나서야 비로소 뭐뭐 하다, 그럼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되거든요. 이제 빨리빨리 마음에 와닿는. 그렇게 한번 봐보면 편안함을 느끼는 안전지대에서 벗어나고 나서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멋있는 일들이, 훌륭한 일들이 일어날 건지를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언젠가 어디선가 not until, never until 구문을 공부했다? 공부한 구문이 여기 왔다? 그러면 훨씬 더 이렇게 좀 빠르고 정확하게 효과적으로 딱 이해하기가 쉬워지는. 그쵸? 자, 그런 것들을 가장 기본적인 구문이나 어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딱 학습이 되어 있으면 그러면 내 영어의 날개를 달게 되는 거죠. 더 재밌고 더 빨리빨리. 그쵸? 그리고 재밌는 건 이런 걸 읽어서 이해하잖아요. 나중에 또 이런 걸 쓰면서 말하면서 표현하는 내 영어가 점점 승승장구하게 되는 거죠. 이 문장이 그러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안전지대를 벗어나면 결국에 이런 거 보일 거다. 그러니까 때로는 늘 가던 길 말고 새로운 곳에 가면 더 멋진 일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 새로운 일이 뭐예요? 늘 가던 공원 말고 새로운 다른 공원에 가게 되면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거다. 그 얘기구나. 그럼 이 글의 주제는 뭘까요? 늘 하던 거 말고
새로운 거에 가면 또 새로운 멋진 일을 만나게 될 거다가 되는 거예요. If 가령 여러분이 staying 머무르는 거예요. comfort zone이 안락한 지대예요. 편안한 지대. 편안한 지대에 머물어요. 그러면서 you are not pushing yourself라고 하니까 자기 자신을 밀어붙이는 거예요. Past that same old energy라고 하니까 그 똑같은 오래된 에너지를 past 이제 벗어나도록 여러분을 막 이렇게 푸시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푸시를 하지 않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엔 늘 안전지대에 안락한 지대에 머물러서 이렇게 오래되고 좀 낡은 똑같은 에너지를 좀 벗어나도록 스스로를 이렇게 밀어붙이지 않으면 밀지 않으면 그러면 결국에는 move forward 앞으로 나아가다 여러분 진로에 있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안락한 데 있어서 자기 자신을 똑같은 그런 오래된 에너지를 좀 벗어나도록 이렇게 밀어붙이지 않으면 그러면 앞으로 못 나가면 결국 어떻게 하라고요? 새로운 걸 좀 도전도 하고 낯선 데도 가고 이게 필요하구나. 그래서 나오는 게 이 표현이에요. force. 뭐뭐 하도록 강제로 시키는 거예요. 목적어가 투부정사하도록 강제로 시키더라고. 선생님 저런 거 다 외워야 돼요. force 같은 동사. 네, 다 외우는 게 아니라 하도 자주 나오니까 꾸준히 독해하다 보면 저절로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다독이에요. 꾸준히 많이 읽는 거. 저절로 목적어가 목적 보하도록 억지로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이 뭔가 다른 걸 하도록 강요함으로써, 시킴으로써 you are awakening yourself라고 하니까 자기 스스로를 깨우는 거예요. 어디? 영혼의 수준에서 스스로를 깨우고 그러면 you are forcing yourself. 한 번 더 나오네. 여러분 자신이 to 이하하도록 막 하게 만드는 거예요. do something. 어떤 일이냐라고 했더니 will benefit you라고 하니까 여러분을 좀 이롭게 할 어떤 일을 하도록 만들더라. in the long run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보면 주제가 딱 나왔네. 뭔가 다른 일을 하도록 함으로써 영적인 면에서 날 일깨우고 그쵸? 결국에 나한테는 도움이 되는 어떤 일을 하도록 만드는 거구나.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뭔가 새로운 다른 도전을 좀 하자.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듯이 결국엔 뭐예요? 뭔가 다른 늘 하던 거 말고 뭔가 다른 시도하자. 뭔가 다른 노력을 하자. 이게 들어가면 되거든요.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서부터 볼게요. 왜요? 답이 또 1번이구나. 이제 아시겠어요? 보면 conflict, 갈등은 관계를 강화시킨다. 갈등 얘기 아니고 뭔가 다양하게 다른 걸 해보자 였잖아요. 게으름이 여기서 왜 나와요? failure, 실패는 성공보다 더 많은 걸 가르친다. 좋은 얘기지만 여기서는 그래서 실패도 좋다 이 얘기가 아니라 좀 다양한 시도를 해보자. 판타지는 공상이거든요. 현실을 나타내는 거울입니다. 현실의 거울입니다. 판타지 얘기 없었고요. variety가 뭘까요? 바로 다양성이 되는 거예요. 다양성은 삶에 있어서 양념입니다. 향신료입니다. 삶을 그쵸 더 맛깔스럽게 더 좋게 만드는 겁니다. variety, 다양성.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뭔가 다른 걸 시도하면 발전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이것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짧게 요약하니까 다양성은 삶을 더 풍부하게 해준다. 정답은 1번으로 가면 되겠구나. 선생님, 결국에 빈칸은요. 주제 문장이네요. 그쵸? 이 주제 문장이 되게 신기한 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길게 한 얘기를 그냥 딱 압축해서 간단하게 그쵸? 결국에는 빈칸은 주제문과 연관이 되어 있구나라는 것까지 파악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중간중간에 길고 복잡한 문장이 나와서 not until 구문이라든가 수식 구조 파악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병렬 구조로 되어 있는 긴 문장에 대한 어떤 분석하는 이해하는 약간의 문법적인 기본기만 있다. 그러면 충분히 극복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는 거니까 선생님 이번에 저 빈칸 좀 많이 틀렸어요. 지금 틀리면 뭐 어때요? 틀렸지만 이렇게 출제되는 거라나 이렇게 연습을 하면 되겠구나. 학습의 방향을 잡으셨으면요. 용기를 가지세요. 제가 교사 경력이 20년이 넘다 보니까 EBS에서도 거의 20년 가까이 강의를 했거든요. 많은 제자들을 만나요. 심지어는 교무실에 새로 선생님이 오셨는데 선생님, 저 선생님 강의로 수험 생활했어요 라는 제자가 같은 학교에서 근무도 하게 되더라고요.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그중에 또 기억에 남는 한 제자는요. 선생님, 저요.
50점부터 출발한 영어가 1등급으로 전 졸업했어요. 이런 친구도 많아요. 그러니까 고1이 돼서 처음에 출발선에 내 영어 점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길로 가느냐에 있어서 여러분도 남은 3년 동안 나름의 멋진 드라마를 한번 만들어보는 영어의 과목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빈칸은 이제 탈출을 해서 순서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5, 6번에 있어서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순서. 얘는요, 독해 전략이 방법이 좀 달라요. 빈칸은 아까 주제였죠. 자, 순서는 어떻게 가냐면 일단 주어진 문장을 읽어야죠. 가보겠습니다. ideas, 생각인데 뭐에 대한 생각이냐? How much disclosure is appropriate? 까지 갈게요. disclosure, 밑에 있잖아요. 정보를 공개하는 거. How much, 얼마나 많이 정보 공개하는 것이 appropriate, 적절한지에 대한 생각은, 그래서 이 문장의 동사가 very가 되는 거. 와, 이게 very 되게 많이 나온다. 지난번에 아까 우리 2부에 있어서도 나왔던 것 같은데 다양하다, 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정보를 노출하는 게 적절한가에 대한 아이디어는, 얘가 주어니까 핵심적인 주어 명사니까 자, very가 왔습니다. 문화마다 다르더라, 다양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딱 처음에 제시하는 게 뭐? 얼마만큼 정보를 노출하는 게 좋은지, 그거는 문화마다 달라요. 그러면 많이 노출하는 게 좋은 문화가 있겠고 적게 노출하는 게 좋은 문화가 있고 뭐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야기를 읽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A, B, C가 있는데요. A 다 읽고 B 다 읽고 C 다 읽기에는 70분의 시간이 너무 적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순서는요. 일단 얘 내용을 파악해요. 그런 다음에 A, B, C의 초반부에 있어서 연결고리를 한번 찾아보세요. 반면에 일본 사람들은 이런 경향이 있더라. 조금만 더 가볼까요? 리를 거의 뭐뭐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disclose. disclosure가 정보 공개였으니까 disclose, 정보 공개하다 정도예요.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 공개 거의 하지 않는 경향이 있더라. 반면에 일본 사람들은 정보 공개 안 하더라. 그럼 앞에서는요. 정보 공개를 잘하는 사람이 나와야 되겠네요. 그쵸? 아까 주어진 거 다음에는 바로 이어지기엔 좀 그래요. 자, B번 한번 가볼게요. those, 사람들인데 어디?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뭐 하는 경향이 있더라 라고 하니까 high disclosures라고 하니까 정보를 되게 많이 공유하더라. 정보를 잘 공유하는 경향이 있더라.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공유를 잘하고 반면에 일본 사람들은 아니고 요렇게 가면 되겠구나. A, B는 순서가 나온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C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C번에 가보면 however에서 하지만 they do show라고 하니까 하지만 그들은 do show, 동사 강조네요. 보여주더라. they가 누굴까? 일본 사람일까? 아니면 미국 사람들일까? 아니면 제3의 인물일까? 어쨌든 아까 주어진 요거 보세요. 얼만큼 정보 공개하는 게 좋지에 대한 생각은 문화마다 달라요인데 그러나 그들은 바로 C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아까 일본 사람하고 미국 사람하고 하면 누구요? 미국 사람부터 가야 그러나 일본 사람들은 정보 공개 덜 하더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누구부터? B부터 가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앞부분을 가지고 대충 맞추는 거예요. 누구부터 먼저 올 건지. 그러면 일단 B부터 가볼게요.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정보 공개를 많이 하는, 심지어는 showing이라고 하니까 아주 기꺼움을 보여줘야 돼. 기꺼이 하더라 해요. 기꺼이 뭐 하더라? 자, 정보를 노출을 해요. 공개를 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를 낯선 사람에도 하더라. 그런 낯선 사람한테도 뭐 자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뭘 설명하냐? 왜 미국 사람들이 특히 easy to meet, 자, 만나기가 좀 쉬운 사람들. 미국 사람은 좀 만나서 이렇게 뭐 얘기하고 이게 좀 쉬운 편인가 봐요. 그리고 또 are good at, 미국 사람들은 아주 be good at이라고 하면 뭐뭐를 잘하더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칵테일 파티 이런 데서 되게 대화를 잘해요. 그런 이유가 바로 이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왜요? 자기 얘기를 이렇게 기꺼이 잘하니까. 그쵸? 그러면 일단 미국인들은 정보를 기꺼이 많이 노출하는. 그러면 바로 어디로 가볼까? 일단 그럼 A번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얘가 살아나잖아요.
on the other hand, 반면에 하지만 정도예요. 근데 반면에 누구? 일본인들은 little, 거의 자기 자신을 노출하지 않더라. 자기 자신 정보 얘기하지 않더라. 다른 사람들에게 except to 하면요. 뭐뭐는 제외하고예요. 그치? The few people이라고 하니까 몇몇 사람들은 제외하고. 어떤 사람들이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다. 그냥 뒤에서 꾸며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몇몇 사람들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그들하고 굉장히 친한 몇몇 사람들은 빼고 딴 사람들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보 누출하는 거 이런 건 거의 하지 않더라가 돼서 일본인들은 별로구나. 그쵸? 일반적으로 아시아인들은 reach out to라고 하면요. 뭐 누구누구에게 뭐 다가가다 정도 여러분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누구누구에게 뭐 관심을 보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시아인들은요. 낯선 사람들한테는 관심을 잘 보이지는 않더라 정도. 그럼 남은 거는 C인데 그럼 가볼까? 누구요? C에 있어서 하지만 they do show라고 해서 하지만 뭐? great care, 뭐에 대해서? 서로에 대해서는 care for each other. 서로에 대해서 care for 한다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배려하는 거, 이거거든요. 그럼 보세요. 하지만 서로에 대해서 어떤 배려심 이런 거는 보여주더라. 하지만이 들어가니까 앞에서는 뭔가 안 좋은 거, 근데 배려심은 보여주더라 라고 하니까 아까 B하고 A까지는 왔던 것 같거든요. 그럼 C는 마지막에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때 대인은 누가 될까요? 일반적으로 아시아인들이 되는 거죠. 아시아인들은 정보 누설하는 거. 그래서 A번으로 가서 아시아 사람들은 낯선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다가가는 거. 낯선 사람들한테 관심 보이는 거 이런 거는 잘 하지는 않지만 그럼 이때는 아시아인들 보면 되겠네요. 그렇지만 배려는 하더라. 배려심 이런 것들은 보여주더라. 왜 그런가에 대한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럼 계속해서 이거는 아시안들이 되겠죠. 아시안들은 view A as B. 이런 구문도 알고 있으면 좋은데 A를 B라고 여기더라. 그래서 조화라는 것은 관계 양상에 있어서 굉장히 필수적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배려는 보이더라.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중요한 건 순서잖아요. 그러면 B, A, C로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해서 끝났거든요. 자, 문제 풀 때는 요걸로 하면 끝나는데 이제 만약에 해설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분석을 한다라고 할 때는 마지막 문장도 꼭 봐둬야 되겠더라고요. 왜? 이 문장은 문제풀이에는 큰 문제는 없었지만 여기서 가지고 있는 구문은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얼마든지 또 쓰고 활용할 수 있거든요. 뭐가 들어가 있는지 한번 봐봅시다. 아시안들은 work hard, 열심히 노력하더라. 뭐 하려고요? prevent 하려고요. 막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명사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온 거 이런 거 조심해요. 사람은 사람인데 외부인이라고 그들이 여기는 사람들이 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러느냐? 에코. 그쵸? 여기에다 숨겨져 있구나. prevent가 나오잖아요. 막다. 목적어가 from ing. ing 하는 것을 못하도록 막다라고 해서 prevent 목적어 from ing가요. 종종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실제 문장 속에서 보고 내 것으로 훈련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안들은 열심히 노력하더라. 외부인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get information. 정보를 갖지 못하도록, 정보를 얻지 못하도록 막더라. 정보를 갖는 것을 못하도록 막더라 정도가 되네요. 정보는 정보인데 어떤 정보냐? 뒤에서 또 설명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믿기에 unfavorable이라고 하면 불리한, 그들이 보기에 좀 불리한 그런 정보, 이런 것을 낯선 사람들이 갖지 못하도록 막는 데다가 굉장히 노력하더라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prevent 목적어 from ing도 좀 어려운데 목적어가 수식도 받고 그 다음에 getting information, 정보는 정보인데 어떤 정보인지 설명하고 복잡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평소에 훈련하고 이러다 보면 이제 2학년, 3학년이 됐을 때 길고 복잡한 좀 어려운 지문이 나오더라도 이런 걸 활용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점검해 볼까요? 아시아인들은 애쓰더라. 낯선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그들이 생각하기에 불리한 정보 이런 것을 얻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막는 데다가 애쓰더라. 이 정도 되더라고요.
됐죠? 근데 아마 여러분이 이거 크게 신경 안 쓰셨을 거예요. 왜? 순서만 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문제 풀 때는 그 문제를 푸는 전략에 집중하세요. 그거 끝나고 나서 이제 다시 분석하고 할 때는 내용의 흐름과 구문과 어휘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두면 다음번에 독해할 때 활용해서 쓸 수 있으니까. 자, 처음 순서 문제는 제가 그렇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그러면 36번 똑같은 유형의 문제거든요. 그거를 이제 배운 대로 한번 주어진 네모 안에 표현들 읽고 ABC 초반에서 단서 찾아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는 거 적용을 해보세요. 36번 가보겠습니다. God. 신은 신인데 뭐라고 불리우나. 김도연 선생님하고요. 많이 고민을 했어요. 영어 선생님들은요. 이렇게 신 이름, 부족 이름 나오면 황당해요. 그래서 많이 찾아봤는데 영어 사전에는 나오지 않고 그래서 막 인터넷을 봤더니 타스메니아 지방에서 나온 어떤 신 이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클릭해서 봤더니 타스메니아 사람인 것 같아요. 그 나라 말로 막 뭐라고 얘기했는데 신 이름이 들리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미온이라고 읽더라고요. 우리가 예상한 대로. 그 다음에 드로마디너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읽더라고요. 그래서 신 이름인가 보다. 그래서 미온이 드로메디너 뭐 정도 읽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신은 신인데 미온이라고 아니 미온이가 아니라 모인이네요. 모인이라고 불려지는 신이 be defeated by 뭐뭐에 의해서 패배당하더라. 누구누구에 졌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라이벌 신인데 뭐라고 불려지느냐. 드로미디너라고 불리워지는 신에게 패배를 했습니다. 라고 해서 모인이에요. 어디? 끔찍한 전투예요. 어디? 하늘나라의 어떤 별들 사이에 있어서 하늘의 어떤 별들 사이에 있어서 벌어진 끔찍한 전쟁에서 모이니가 드로메디너에게 졌다까지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모이니가 fell out of the stars. 이제 별에서 떨어져서 어디로? 타스메니아로 떨어져서는 죽었습니다. 보면 되네요. 너무 이름이 어려우니까 그냥 우리 M하고 D라고 합시다. 김, 수완 뭐 이것도 아니고 그쵸? 그래서 M이라는 신이 D라는 신하고 싸워서 져서 그래서 어떻게 별들의 세상에서 떨어져서 타스메니아에서 떨어져서 죽었다까지 가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서 he took pity on the people.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사람들을 좀 불쌍히 여겼습니다라고 했는데 죽었다고 했는데 갑자기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다. 이건 너무 비하기 심한데 패스요. B로 가겠습니다. Then he died. 그리고 죽었습니다. 타스마니아에 떨어져 죽었는데 그리고 죽었다? 그럼 그 사이에 뭔가가 있었나? 이것도 바로 좀 이상하죠? C로 한번 가볼게요. C에 있어서는 before he died. 죽기 전에라고 하니까 이거는 말이 되네요. 타스마니아에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근데 죽기 전에 뭔가를 좀 했다. 그러니까 A, B, C 앞에를 보니까 그래도 살짝 느낌이 오잖아요. 초반을 비교해 보니까 일단 시작할 수 있는 건 C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죽은 게 아니라 죽기 전에 뭘 원했느냐? 최후의 은총을 베풀기를 원했습니다. 어디에다가 이제 최후의 여기에서는 resting place라고 하니까 안식처. 이제 자기가 이제 죽게 될 무덤. 여기에다가 거기에서 뭔가 자신의 어떤 최후의 어떤 은총을 내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심? 인간을 만들자. But 하지만 he was 보세요. be in a hurry라고 하면 서두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선생님 여기에 왜 such가 들어가 있나요? 이유가 있죠. 뒤에 있는 that하고 연결해서. such 요렇게 나오잖아요. 매우 뭐뭐해서 대디하더라 이런 표현이 되거든요. 너무 서둘렀어요. 그렇죠? 왜 서둘렀느냐? 컴마. 왜요? 내가 죽어가고 있구나 아니까 급한 마음에 너무 서둘러서 그래서 대디하더라 라고 해서 forgot 까먹었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인데 여러분 forget 같은 경우에는요. 뒤에 투부정사가 오면 앞으로 뭐뭐 해야 할 것을 잊어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 ing가 나오게 되면 과거에 한 것을 잊어버리고 너무 서두르다 보니까 뭐예요? 인간에게 무릎을 줘야 한다는 걸 까먹었습니다. 서두르다 보니까 무릎을 만들어 준다는 거를 까먹게 된 거예요. 그쵸? 그러면서 아무 생각 없이 gave them 그들에게 큰 꼬리, 캥거루와 같은 큰 꼬리를 줬습니다. 큰 꼬리가 있다? 그건 무슨 의미예요? 앉을 수가 없다라는 걸 의미할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을 만들긴 만들었는데 좀 결함이 있어. 무릎은 없고 큰 꼬리는 있고 그쵸? 자, 그러면 C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A번으로
가보면 그는 그 사람들을 되게 불쌍하게 여겼습니다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죠? 그럼 어디로 가느냐? B로 가면 되겠네요. B 하니까 그리고 나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만든다고 했는데 뭔가 좀 문제가 있게 만들고는 그리고 죽었습니다. 끝. 저는요, 남은 거는 A밖에 없으니까 간단하게 확인만 하면 C, B, A 거꾸로 가서 정답은 몇 번? 5번으로 끝나더라고요. 이제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죽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제 만들어진 인간 사람들은 싫어했어요. 뭐요? 캥거루 같은 캥거루 꼬리 가진 거, 그러면서 노니 무릎은 없는 거, 이런 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cried out, 막 소리를 친 거예요. 자, 하늘에다가 소리를 쳤습니다. 뭐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D라는 신이 그들의 소리를 울부짖음을 듣고 타즈마니에 왔습니다. 왜요? What the matter was. 문제가 뭔지 확인하려고 왔습니다. 왔더니 꼬리는 있고 무릎은 없고, 그쵸? 그래서 어디로 갈까요? A로 간 거예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take pity on 이라고 하면 누구누구를 불쌍하게 여기다거든요. 자, 요 문장의 특징이 있어요. 동사 있는 대로 골라보세요. took.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gave them,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구부릴 수 있는 무릎을 주었습니다. and, 그리고 cut off라고 하니까 불편한 캥거루 꼬리는 없애버렸습니다. 라고 해서요. took, 그 다음에 gave, 그리고 and, cut 정도 해서 동사가 이렇게 쭉 나열이 되고 있구나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so they could all sit down at last라고 하니까 왜 그러면 이 꼬리는 잘랐을까요? 그쵸? 이제 앉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꼬리도 잘라버리는,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해서 뭐 타즈마니아 지방에서 내려오는 일종의 전설, 신화 같은 거 같은데요. 어쨌든 우리한테는 순서가 중요한 거니까 쭉 해서 보니까 정답은 몇 번? C, B, A로 가면서 단 두 문제지만 선생님 순서에 있어서는 저는 A다 읽고 B다 읽고 C다 읽고 막 그랬었는데 그게 아니라 약간의 전략이 필요한군요. 그럼요. 그 전략을 가지고 이제 조금 더 요령 있게 똑똑하게 문제를 푸는 거니까, 그래서 문제 유형마다 출제의 경향이 어떻고 거기에 따라서는 어떻게 접근하면 좋겠구나. 이것만 아시더라도요. 3월 학평은 시작이 반이 아니라 거의 다 모든 것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4부에 있어서 마지막 문제 한번 가볼게요. 흐름으로 봐서 주어진 문장을 이번에 넣어보래요. 지문 속에 있던 멀쩡한 문장이 집을 나왔어요. 자기 집을 찾아 주어야 하거든요. 그럼 보세요. 멀쩡하게 있던 한 문장이 나왔어요. 그랬을 때는 아무 문장이나 내는 게 아니에요. 주어진 문장을 넣어보세요. 출제의 원리는 뭐냐면 둘 중에 하나는 걸려야 돼요. 집 나온 문장이 뭔가 힌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야, 나 여기 힌트 있어. 그러니까 그 힌트 보고 빨리 제자리에 넣어봐. 근데 가끔은 힌트가 없는 문장이 있어요. 어쩌라고. 그러면 지문 속에서 문장이 하나 나왔죠. 있던 문장이 빠졌으니까 남은 문장들 사이에서 뭔가 어색함이 있는 거예요. 있던 녀석이 나가서 지문 속에서 야, 나 이상해. 너 하나 문장 나가고 나니까 나 혼자 지금 어색한 녀석이 있어. 그래서 지문 속에서 뭔가 단서가 있기도 해요. 그래서 주어진 문장을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 주어진 문장에서 단서를 찾기. 두 번째는 지문 속에서 뭔가 단서를 찾기. 왜? 있어야 하는 문장이 빠졌기 때문에 어색한 부분이 생기거든요. 얘는 어떤 경우일까요? 가보겠습니다. 미국에서 we have so many metaphor. 메타포가 좀 어려운가? 밑에 있나요? 은유 국어 시간에 배웠죠? 미국에서 우리는 많은 은유, 시간과 그 다음에 시간의 흐름에 대한 은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데디아는 어떡하지? so that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시간과 시간의 흐름에 대한 은유가 있어서 그래서 데디아 하더라.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은유가 많아서 자, 여기 한 가지 더. Think of A as B. A를 B라고 여기다. 이런 뜻이거든요. 미국에서는 시간 흐름에 대한 은유가 많아서 우리는 시간을 여깁니다. 뭐라고? 어떤 thing, 사물이라고, thing이라고 여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런 식으로 여긴데요.
The weekend, 주말이 is almost gone, 거의 갔어. 또는 I haven't got the time, 나는 뭐 시간이 없어. 뭐 이런 식으로 미국에서는 시간에 대한 은유가 많아서 시간을 어떤 thing, 사물처럼 생각하더라까지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걸 어디다 넣어야 되는데 선생님 별다른 크게 뭐 단서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러면 지문 속에서 얘가 나왔기 때문에 뭔가 힌트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뭔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에 관련된 미국의 이야기였었어요. 자, 그럼 가보면 There are some cultures, 문화가 있습니다. 어떤 문화냐라고 했더니 be referred to as가 수거예요. 뭐뭐라고 불리워지다라는 뜻이에요. 뭐라고? 사람은 사람인데 살아요, 바깥에. 시간의 바깥에서 사는 사람이다라고 불리워지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예요. 사람은 시간 바깥에서 살고 있다. 시간 바깥에서 사는 사람? 이게 무슨 말이지? 어떤 문화지? 그러고 봤더니 또 이렇게 부족이 걸려서 아몬다와 뭐 이 정도로 읽을게요. 브라질에 있는 부족이라는데 뭐 저도 본 적은 없어서 브라질에 살고 있는 아몬다와라는 부족은 does not have a concept, 개념이 없대요. 시간에 관한 개념. 어떤 시간이냐라고 했더니 can be measured, 측정되거나 count라고 하면 세는 거잖아요. 세어질 수 있는 시간이라는 개념을 갖지 않은 그런 부족이 살더라. 이런 부족이 시간 외부에서 사는 사람이다라고 불려지는 그런 문화권의 사람이구나. 그럼 여기까지. 시간에 대한 개념. 측정되거나 셀 수 있는 시간 개념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구나. 대표적으로 브라질에 살고 있는 이런 부족이구나까지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 개념은 없고 오히려 데이니까 이제 그 브라질의 부족들이요. 이들은 살고 있습니다. 어떤 세상이냐? serial event라고 하니까 연속적인 사건의 어떤 시대, 세계 속에서 살고 있더라. rather than 뭐뭐라기보다는 즉 than 이하라기보다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더래요. 어떤 세상이냐라고 하니까 seeing event. 자, 여기서도요. CA as B가 되는 거예요. 아까 누구처럼? think of A as B처럼 A를 B라고 여기다예요. 사건을요. 뭐라고 여기느냐? being rooted in time. 시간에다가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여기기보다는 그러니까 그 브라질에 살던 그 부족들은요. 사건은 시간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연속하는 사건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그쵸? 요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간에 대한 어떤 개념이나 이런 게 없이 그냥 계속 사건이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그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족이 있다고요. 그러면서 리서처, 연구가들은 또한 발견했습니다. 뭘 알아내느냐? No one had an age. 이 부족에서는 또 연령, 나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더라라는 것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관련된 시간 밖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불려지는 문화권. 대표적으로 그 브라질에 부족이 있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일들이 시간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렇거라기보다는 그냥 계속해서 일어난 사건들 속에서 살고 있구나. 그러다 보니 연령도 없는. 나이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또 이렇게 어른, 아이 이런 걸 구분할까? 나이 대신에 그들은 change, 바꾸더라. 이름을 바꾸더래요. 왜요? reflect, 반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단계, 생애의 단계, 그리고 사회 내에서의 어떤 위치 이런 것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나이가 아니라 그 대신에 이름을 바꾸는구나. 그래서 어린아이가 give up their name. 이름을 포기하다라기보다는 이름을 여기서는 give up, 물려주는 거예요. 새로 태어난 형제에게 이름을 새로 물려주고 그리고 나서 take on,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는 되게 신기한 그런 부족이에요. 그쵸? 나이가 없고 그쵸? 그러니까 자기 어떤 위치라든가 생애 단계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이름으로.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이름 갖고 있다가 새 동생이 생기면 걔한테 그 이름을 물려주고 나는 또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독특한 문화이구나. 자, 그러면서 we think, 우리는 생각합니다.
Such statements are objective. 이러한 말은 객관적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주어진 문장 넣으래요. 이상한 거 안 보이세요? 안 보이신다고요? 다시 한번. statements가 나와 있잖아요. statements가 뭘까요? 진술, 말 이거예요. 말하는 거. s가 붙어 있으니까 복수네요. such statements라고 하니까 이러한 말들이에요. 근데 이 앞에는 무슨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생이 태어나면 이름 물려주고 자기는 새로운 이름 갖는다. 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름인데 갑자기 우리는 이러한 설명들, 말들이 객관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데서요, 있던 문장이 빠지니까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 여기 한번 봐보세요. 자, 예를 들면 주말이 거의 다 갔어. 난 시간이 없어.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시간을 어떤 사물로 생각을 하더라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statement라고 하면 앞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여기다 딱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앞에서는 무슨 얘기? 브라질의 부족 얘기. 부족들은 시간 개념 없이 이렇게 살더라. 근데 미국에선 보면 시간에 은유가 많아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말을 객관적이라고 얘기하지만 객관적이지 않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메타포를 만들어내지만 그렇지만 아만다와 이 부족은 don't talk. 말하거나 생각하지 않더라. 뭐 시간에 대해서 은유적으로 말하거나 생각하거나 그런 것은 하지 않더라라고 하니까 선생님 문장 넣기에는 반드시 단서가 필요하네요. 논리적인 단서도 필요하지만 또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연결고리 같은 거. 그래서 첫 번째 문제에 있어서는요. 문장 넣는 것도 2개가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37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문 속에서 집 나간 문장 때문에 곤경에 처한 표현이 있었고요. 다음 시간 38번에 있어서는 우리 김도연 선생님께서 마무리를 해 주실 텐데 2번째 그러면 주어진 문장 넣기에 있어서는 어디에서 단서가 있을까? 아까 보니까 열심히 분석을 하고 여러분을 위한 설명을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 5분은 다시 한번 우리 김도연 선생님과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5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게 여러분이 귀한 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전달하는 메시지를 잘 명심하셔서요. 앞으로 우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공부 계속 이어갈 때 EBS와 함께 또 스스로 자기주도 능력을 가진 여러분들이 승승장구할 수 있기를 곁에서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